안녕하십니까. 늦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눈을 떴는데 이미 12시 20분이 넘어 있었다. 원래 12시에 방송을 켜려고 했는데 오늘 어제 늦게 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좀 힘들었나. 눈을 떴는데 이미 12시 20분이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일어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반쯤 정신을 차리고 1시에 방송을 켰습니다. 다들 수요일인데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에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부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저께 저녁에 일을 나가서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12시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제가 부러울 게 아닙니다. 어제 늘상 요즘 말하고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이제 저녁 때 보통 본업 때문에 일을 해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정기 휴방을 하는 이유도 저녁 때 이제 본업으로서 제가 이제 제 본업이라는 게 이제 성악가로서 일을 하는 건데 지휘하고 노래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네.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고정적으로 제가 지휘를 하고 하는 날들이어서 수요일 목요일에 정기 휴방을 하는 거고, 네,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던 방송 준비 하는 동안부터 갑작스럽게 좀 시작하게 된 스타트업 기업의 일을 좀 이제 프리랜서 같이, 네, 영상 디자인이랑 이렇게 홍보 쪽 관련해 가지고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조금 바빠요. 네. 제가 그렇게 엄청 바쁜 건 아니고 회사 자체가 조금 바쁜 회사인데 그거에 맞춰서 조금 이것저것 도와드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낮에도 방송하다가 중간에 그러기도 하고 가끔 좀 일하는 게 들쑥날쑥이에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때 회의를 했는데 사실 회의를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약간 그 지인과 지인의 지인과 약간 이렇게 겹치고 겹친 관계로서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만나서 딱 깔끔하게 이렇게 회의만 하고 끝나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만나서 회의도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약간 물론 회사 관련된 얘기예요. 이 얘기 저 얘기라는 게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고 회사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정말 굉장히 많이 겉돌아요. 그래서 딱 중요하게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합시다 하고서 딱 그렇게 회의하는 느낌이 아니고 왔어? 자 얘기 좀 해보자. 이거저거 두루뭉실 저기 얘기했다가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나중에 한참 나중에 해야 될 이야기거나 지금 당장 아무런 관련도 없는 건데 야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좀 겉돌아요. 한 번 회의했다 그러면은 3시간 이렇게 해.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중요한 얘기로 3시간 회의를 하면 사람이 이게 진 빠진다 그러잖아요. 힘 빠지고 지치고 그러지도 않아. 그냥 수다 한 3시간 떤 것 같아. 수다 한 3시간 떨어서 힘드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렇다고 엄청 무슨 괄목할 만한 회의의 결과가 나와서 만족스러운 회의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미 꼭 해야 되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안건 회의는 시작하고 30분 내에 끝났어. 2시간 반 동안 딴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래도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편인데
어제 회의는 그나마 제일 나았다. 지금까지 했던 회의 중에 어제 회의가 그나마 제일 나았다. 개인적으로도 회사적으로도. 뭐 아무튼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나가서 회의를 하고 뭐 하고 끝나니까 11시,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12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어저께가 이제 오늘이죠. 오늘이 로요일이잖아요. 로아 업데이트 날이잖아요. 주간 뭐 숙제나 이런 거 기준이 다 어제자로 끝나는 거다 보니까 마무리 못한 게 좀 있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또 로아 조금 하고 뭐 하고 그리고 누웠는데 좀 늦게 눕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왜 12시가 넘었지? 그래도 늦게 일어나도 뭐 11시에는 일어나겠지, 10시, 11시에는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난 게 12시였다니 좀 개인적으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늦게 일어났다, 12시가 넘어서 일어났다니 이러면서 허겁지겁 일어났네요. 지금 안 먹으면 점심을 아예 안 먹을 것 같아서 약간 반 억지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넘어갈 것 같아서 다행히 집에 소고기 뭇국이 있어가지고 소고기 뭇국에 밥을 말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국물이 좀 적네요. 지금 잠깐 가가지고 국물만 좀만 떠올게요. 조금만 더 떠올게. 잠깐만요. 네. 적당히 맞춰서 잘 떠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밥을 말고 다 하니까 무슨 죽마냥 밥이랑 국이랑 1대1 비율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그래서 국을 한 2국자 덮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국물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왜 사람마다 그런 거 좀 있잖아요. 국물 있는 음식 참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딱 급하거든요. 국물이 있는 음식을 참 좋아해요. 그러고 면 있는 것도, 면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칼국수나 라면, 칼국수, 뭐 쌀국수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면과 그 따뜻한 국물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음식들이죠.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특히 이렇게 아침이나 눈 뜨자마자 뭘 잘 못 먹어요, 원래. 특히 아침밥을 참 못 먹는 편이라 아침밥은 실제로 잘 안 먹고요. 거의 안 먹죠. 안 먹는데 가끔, 진짜 어쩌다 가끔 먹는 거고, 눈 뜨자마자 뭐가 잘 안 넘어가는 타입이어가지고. 근데 고등학생 때까지 어머니가 무조건 아침밥을 먹이셨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침에 깨워서 밥을 먹이고 내보내셨었어요. 어머니 스타일인 건데 그거는. 근데 못 먹잖아. 안 넘어가는데 뭐 어떻게 먹겠어. 그래서 어머니가 국물을 아침마다 항상 어떤 거가 됐든 국을 항상 끓여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국이 없으면은 어, 밥을 잘 못 먹어요. 그거는 좀 그렇기는 해. 나 안 좋은 거기는 해. 찌개나 뭐가 됐던 국물이 좀 있는 음식이 있어야지 밥을 좀 먹는 편이기는 해요.
물론 없이도 먹어요. 뭔가 안 먹는다는 건 아니고 없이도 먹기는 하는데 없이 먹으면 좀 답답하다 그래야 되나? 음, 퍽퍽한 느낌도 들고 좀 그래서 확실히 국이 있는 걸 좋아하기는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되게 매력 없는데. 약간 남편감으로서 최악 아니야? 밥상에 국이 없잖아. 막. 네가 끓여 처먹어 이 새끼야. 막. 약간 그런 느낌인데 조심해야 돼. 언제나 나의 그 취향이 있을 순 있지만 존중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있어야지 그것이 취향이지. 그 취향이 존중받을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가면은 그딴 취향은 개나 줘버려가 돼버리니까. 개인적으로 소고기 묵국을 참 좋아합니다. 소고기 묵국 좋아하는 사람 중에 소고기 묵국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특유의 기름지면서도 시원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그 맛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사실 눈 뜨자마자라서 뭘 먹고 싶지 않은데 지금 안 먹으면 밥은 안 먹을 것 같고 밥을 안 먹으면은 어머니에게 잔소리는 겁나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소고기 묵국이 있어서 먹는 겁니다. 소고기 묵국 아니었으면 지금 밥 못 먹었을걸라. 오히려 속 뒤집어질걸.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안 먹으면 밥을 못 먹을 것 같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방송 지금부터 해가지고 6시에 방송할 건데 6시에 방송하고 나면 바로 준비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수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원래 본업으로 일을 하는 날이다 보니까 다행히 어제 회의를 통해서 좀 이제 뭔가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도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전보다 조금 나아진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이제 이렇게 늦잠 자지 않고, 좀 일찍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공부도 하고, 회사 일도 좀 빠르게 하고, 회사 일이 좀 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는 제 거 방송한 것들 편집해서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좀 이렇게 부지런하게 생활을 해야겠어요. 요즘 너무 나태해졌었어 사실. 지난번에 한번 회사 일이 겁나 바빠요, 이번 주 내내는 전 죽었어요, 지난주에 놀았던 나를 원망한다 막 이러면서 했던 한 주가 있었어요. 제가 아마 2월 셋째 주였나 둘째 주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끝난 이후로 회사 일 자체가 크게 뭐가 딱히 없고 저도 약간 이제 좀 쉬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좀 그 뒤로 좀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 생활 패턴도 많이 늦잠도 자고. 지난주에는 이상하게 조금 일찍 깨는 편이었었는데 지난주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일찍 깨가지고 막 상쾌해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게 아니고 일찍 깨서 왜 이렇게 일찍 깼지? 괜히 더 졸린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일찍 깨가지고 좀 사람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아예 그래서 그냥 늦게 일어나 버리네. 미치겠어. 좀 부지런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또 3월이 되고 지금 낮방송을 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딱히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바뀐 건 없을 텐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생활 패턴이 달라지니까
사실 주변에 그래서 가끔 요 며칠 전에도 물어봤었어요. 야, 뭔가 내가 대학생은 아니지만 3월이 되고 막 이러니까 학생들이 생활 패턴이나 막 이런 것도 달라지고 뭔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3월이 되니까 뭔가 확 달라지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회사원의 표정, 뭔 개소리야 라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더라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나는 지금 어제도 일했고 오늘도 일하고 똑같을 뿐인데 맨날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길래, 아, 이게 또 진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도 좀 느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좀 진짜 좀 이제 바쁘고 힘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일수록 뭐랄까, 사회적 분위기나 변화나 이런 거에 약간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진짜 쳇바퀴 돌아가듯이 맨날 회사 출근하고 회사에서 앉아서 일만 하고 재미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일만 하다 보면은 약간 무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 국물 좋아해요. 소고기 묵국 맛있어요. 뭐 얘기 계속했는데 지금 반 정도 먹으니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아, 못 먹겠다. 왜 이렇게 눈 뜨자마자라 그런가? 도저히 뭐가 안 넘어가는데. 근데 먹긴 먹어야 돼. 지금 안 먹으면 답이 없어. 아휴. 어제 방송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중에 와룡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요즘 한창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유행하고 있고 막 많은 분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 트위치 코리아가 오랜만에 일을 했더라고요. 와룡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몰롱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영문판 그 제목으로만 카테고리가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글로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 하고 뜨네요. 얼마 만에, 게임 이름이 한글로, 번역이 됐는지, 간만에 트위치 코리아가 일을 했나 보네요. 그만큼 지금 뭐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란 얘기겠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플레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주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쉽게 좋아하는 장르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내가 느끼기엔 요즘은 FPS 장르 같아요. 내가 잘 못하는 게임이라서 좀 슬퍼, 그게. 지금도 그냥 그 와룡 얘기하면서 카테고리 떠 있는 거를 봤는데, 막 시청자, 그러니까 전체 지금 현재 트위치에서 이 카테고리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가 뜨잖아요. 저스트 채팅이 37만 명이야. 뭐 제일 많지. 근데 게임들 막 진짜 막 이 게임 저 게임 다 떠 있어요. 근데 뭐 와룡 뭐 요즘 한창 유행하니까 2만 3천 명 뭐 정도 보고 있고, 막 피파가 막 13,000명 막 이렇게 보고 있고, 로스트 아크는 뭐 이제 요즘 인기가 많이 죽었죠. 8,000명 정도 그렇게 떠 있는데,
발로란트 13만 6천 명, 에이펙스 레전드 6만 4천 명. 심지어 그렇게 똥게임이라고 욕을 먹는 데스티니 가디언즈 2만 명. 약간 이 장르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좋아하나 봐요. 나는 도저히 그 총을 쏜다라는 그 게임 자체가 뭐가 재밌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못하니까 그렇지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한데, 내가 못하는 게임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잘 못하는 게임이어도 중계, 뭐 게임 대회 같은 거 중계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방송에서 하는 걸 본다던가, 내가 잘 못하는 게임이어도 볼 때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왜 보는 게임과 하는 게임이 달라지는 시기가 점점 온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재밌는 건지 나는. 그리고 솔직히 그 FPS 장르 게임들이 인기가 많아서 대회가 실제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 OGN이라던가 스포티비나 이렇게 게임 중계 방송국들에서 인기 프로그램 편성에서 항상 뒤처지는 이유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좋진 않아요. 막 확 화면 막 돌아가고 막 옵저버가 이렇게 자유롭게 보는 게 아니고 약간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화면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옵저버가 돌잖아요. 이 선수 화면 봤다가 저 선수 화면 봤다. 그러니까 약간 시야 공유처럼 약간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보는 게임으로서 진짜 별로거든. 또 FPS 장르가. 나는 내가 하는 것도 잘 못하고 재미가 없고 내 취향이 아닌데 심지어 보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진짜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내가 잘 못해도 와 이거 보니까 재밌다. 보는 건 되게 재밌다. 이런 게임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못해도. 근데 그러니까 FPS 장르가 그만큼 내 취향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 게임이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고 내 취향이 아닌 건데 그 장르 게임의 재미가 뭔지를 잘 못 느끼겠어요, 저는. 근데 아까 카테고리 그 시청자 수 읽어줬잖아요. 그 정도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나는 대중적인 장르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하도 인기가 많은데 나는 재미가 없고 내가 잘 못하니까 재미가 없나? 네가 못해서 재미가 없는 거야 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있고. 그래서 게임도 공부를 해야 돼.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공부라는 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공책에 뭐 써가면서 문제 풀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더 잘하고 싶으면 잘하고 싶을수록 알아야 되는 것도 생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거 말고 그 플레이 외적으로도 게임을 접근을 해야지 점점 잘하고 싶으면 실력이 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못하고 몰라서 이게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건가? 그러면은 잘하는 거는 일단 지금 당장 확 낼 수는 없으니까 알아볼까라는 생각으로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보기도 하고, 외적으로 뭐를 어떻게 봐야 되고 막 그런 것까지만 혼자 막 이렇게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봤어요. 재미가 없어. 난 그랬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에이미가 많이 아파서 그런가 봐. 결국엔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건가. 사람의 취향이란 거는 역시 정말 많이 다를 수밖에 없나 봐요.
베니치 비하 노실이라고 디코가 와 있네요. 손목 아끼셔야죠. 손목이요? 수면님 안녕. 어서 오고요 일단. 내가 손목을 아껴서 뭐하지? 내 손목이 중요한가? 내가 손목을 아껴서 좋을 게 뭐가 있지? 목을 아끼라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 근데 그건 있다. 그 제가 지휘하는 곳 이제 노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제 손을 너무 좋아하시긴 하세요. 지휘자님이 지휘하는 거 보면은 손이 막 어떻게 사람 손이 그렇게 막 이럴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막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 손 보호해야 된다고 손 보험을 드시라고 해서 손보다 목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막 이랬더니 막 아유 목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도 보험 드셔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오우야는 뭐야?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휘 여러분들도 사실 잘 모르는 장르잖아요. 클래식이란 장르 그리고 그 클래식 안에서도 지휘라는 장르는 진짜 굉장히 생소하고 잘 모르는데 뭔지는 누구나 다 아는데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실제로 본 적도 거의 없고. 네. 지휘가 사실 이 손 젓는 뭐라 해야 되냐 뭐 합창이 됐든 뭐 오케스트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휘를 할 때 사실 요 손 젓는 거가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되게 역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휘가 필요한 상황은 적은 인원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합창이나 오케스트라처럼 다수의 인원이 하나의 연주를 해야 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손에 이 휘적휘적하는 그 손이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특히 박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화려하게 손을 휘젓는다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저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 보면 뭐 저렇게 딱딱해 뭐 지휘 처음 해봐 막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볼 정도로 무슨 삼각형 그리듯이 사각형 그리듯이 지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떨 때는 제일 정확한 지휘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박자의 연주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손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지휘자님들도 있어요. 거의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냥 약간 이렇게 꿈틀꿈틀 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걸 뭘 보고 무슨 저 지휘가 뭐라고 뭘 보고서 연주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막 세계적인 지휘자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세계적인 지휘자니까 그런 거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휘자가 앞에서 휘적거리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이 사실은 이제 음악을 만드는 역할이고 그 음악을 만든다라는 게 딱 그 지휘자가 지휘만 하면 음악이 만들어져가 아니고 그 지휘자가 지도하고 연습을 시킬 때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실제 공연 말고 그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연습 때 그 지휘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연주를 시키고 어떻게 연습을 시키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 지도를 하고 연습을 잘 시키는 지휘자, 그래서 연습이 잘 되어 있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가 됐을 때 무대에 올라가면 사실 지휘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연주가 나와요. 그냥 지휘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딱 어떤 파트에서 누구랑 눈이 마주쳐. 그럼 그 사람이 아 맞다 저번에 여기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라고 알아채는 정도. 그러다가 손을 이렇게 들었어. 아 저번에 여기서 뭐 하라 그랬었지. 그러니까 지휘자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런 거 한두 개만 해줘도 연주가 막 되게 잘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건 지휘자가 그 손을 휘젓는 지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지휘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지휘자들이 원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막 무대 서가지고 내가 막 화려하게 막 손 흔들고 막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무대에서 내가 점점 내 동작이 커지고 내 손 모양이 커지고 막 이런다라는 거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기가 원하던 대로 그 연주가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 더 자기 쪽으로 끌어올라고 모션이 커지는구나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물론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원래 이 사람이 한 요 정도 하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모션이 커졌다? 그러면 약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딱딱할 정도로 정말 삼각형 그리듯이 사각형 그리듯이 지휘를 하는 게 어떨 때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정확한 박자, 그 연주하는 당시에 정확한 박자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려하진 않더라도 손동작이 있는 거.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지. 박자도 박자지만 음악적인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손이 딱딱하게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화려하고 막 부드럽고 화려하게 움직이는 막 그런 지휘자들도 있고요. 저한테 아마 어떤 타입이세요라고 굳이 물어본다면 저는 조금 손이 뭐라 그래야지? 손으로 그림 그리듯이 좀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저는 지휘할 때. 하지만 가장 저도 결국에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연주 때 별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막 모션이 커질수록 아까 말했듯이 저는 뭔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모션이 커지는 거라고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내 모션은 별로 없는데 잘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션을 하더라도 좀 딱딱한 거보다는 저는 음악의 흐름 같은 거를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박자가 얼그러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얼그러지지 않는 선에서 좀 느려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대신에 느려져도 나랑 같이 느려지고 빨라져도 나랑 같이 빨라지라는 얘기인 것 뿐이지. 그래서 뭐 어떤 정확한 박자를 지켜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리듬을 잘 지키고 음악의 흐름을 나랑 같이 좀 잘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딱한 지휘보다는 좀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유들유들하게 움직이는 지휘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노래를 그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니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눈앞에 보이면 그 눈앞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딱딱하게 지휘를 하면서 부드럽게 노래를 하라고 하면 그건 너무 웃긴 것 같은 거지 나는. 내가 딱딱하게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지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부드럽게 하겠어요. 사람은 진짜 눈앞에 보이는 거를 아주 쉽게 따라가거든요. 그것도 진짜 하나 고문일 수도 있을걸요. 진짜 손발 다 묶어놓고 눈앞에 왕따시만한 글씨로
말이라고 써놓은 거야. 왕따시만하게. 진짜 다른 내 시야에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말이라는 글자만 왕따시만하게 보여. 근데 계속 입으로 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라고 옆에서 칼 들고 협박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물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눈앞에 말이 이따시만하게 내 눈앞에 보이는 거지. 그런 정신병으로 죽을지도 몰라 진짜. 그러면 진짜 그만큼 사람은 눈앞에 있는 거가 그 뭐라 해야지,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라서. 그래서 나는 내가 지휘하는 게 좀 많이 부드럽고 동작도 커졌다 작아졌다도 조금 많이 보여주는 편이고 좀 그런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가끔 저한테 지휘 잘하는데 모션이 좀 과해 막 약간 이럴 때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되게 잘 가르치고 지휘 자체도 되게 보면은 뭘 표현하고 싶은지 눈에 보이는데 가끔 모션이 너무 과해 막 이럴 때 있어요. 저한테 선생님들 중에. 그럼 저도 알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좀 더 공부하겠다고. 근데 필요할 땐 나도 되게 커지고 작아지고 좀 큰 편이고,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보는 사람도 여기 커지자고, 여기 작아지자고 약간 이걸 느끼니까. 그리고 저도 가급적이면 연습이 많이 되고 잘하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일수록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잘하는 분들이랑 할 때는 커지는 데서도 적당히 딱 사인만 주면 알아서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오케이 커졌네. 더 내가 안 해도 괜찮은 거지. 여기서 딱 조금 내가 커지려고 모션을 취했는데 연습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다 하고 커졌어. 내 손동작이 요 정도 나온 걸 보고 맞아 여기였어 하고 커졌어. 그럼 내가 더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괜히 모션이 커지면 보는 사람들이 뭐야 커졌는데 부족해? 더 커져? 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딱 나도 많이 안 움직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의 꿈의 지인은 그거예요.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시작하는 사인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사인 주고서 무대에서 내려오는 거. 내가 진짜 지휘자로서 열심히 잘해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공연이 된다면. 하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지휘를 해온 10여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안 넘어간다 말은 했지만 결국 한 숟갈씩 먹어가지고 밥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국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죠. 40분째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랑 조금 다른 의미로 밥을 되게 느리게 먹었었어요. 지금은 막 이렇게 방송하면서 먹으니까 내가 말도 많이 하고 밥을 먹으니까 좀 그런데, 옛날에 정말 밥을 먹을 때 정말 오래 씹어 먹었어요. 입 안에 딱딱한 느낌이라고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밥알도 바스라지고 바스라져서 약간 액체처럼 변할 때까지 씹었었어요. 근데 더더욱 심각한 건 그게 밥을 먹고 입안에 또 김치를 넣고 뭐 국물을 마시고 막 이런 게 아니야. 밥을 먹어. 밥을 이렇게 하나 떠가지고 입에 넣었어요. 그럼 그게 다 사라질 때까지 씹어요. 그러고 나서 김치를 넣어요. 한 조각. 그 김치 한 조각이 다 사라질 때까지 씹어요. 그런 국물을 마셔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어요. 밥이 또 다 사라질 때까지 씹어. 살해야 될 뻔했다. 그렇게 밥을 먹으니까 밥 한 공기 먹는데 1시간?
그리고 반찬을 그만큼 많이 먹어요. 밥 한 숟갈 반찬 하나, 밥 한 숟갈 반찬 하나 이렇게 먹으니까 굉장히 반찬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한 숟갈이 막 그렇게 많은 양을 한 술 크게 뜨는 것도 아니야. 좀 그냥 적당히 한 술이라기보단 반술 정도? 지금은 그렇게 답답해서 못 먹고 나도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먹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밥이 맛이 없어? 라고 항상 물어볼 정도. 아니 너 맛있는데? 나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그리고 성격 그러니까 밥 먹는 스타일 원래 이래. 이러고서 생각해봐. 한 술도 아니고 밥 반술 입에 넣고서 한참 씹어. 그러다가 김치 한 조각 딱 집어 먹어. 그걸 또 한참 씹어. 그리고 다시 밥 반술 퍼먹어. 또 한참 씹어. 다른 반찬 하나 또 한 조각 딱 집어 먹어. 한참 씹어. 옆에서 보는 사람 밥에 맛이 없어? 야, 물어볼 수밖에 없지 솔직히. 내가 봐도 맛없게 먹었었어요. 근데 난 너무 맛있었거든.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그렇지? 지금은 나도 그렇게 못 먹어요. 다시 그렇게 먹으라 그러면 답답하고 그렇게 못 먹어요. 남들이랑 먹으면 빨리 먹긴 하죠. 그때 당시엔 남들이랑 먹어도 그렇게 먹었었어. 남들이랑 같이 먹어도 항상 그렇게 먹었고. 지금도 사실 남들이랑 먹었다고 빨리 먹는 타입은 아니에요. 남들이랑 먹으면 지금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야. 막 빨리 먹는 편은 아니고 평범한 거에서 조금 느린 정도로 먹어요. 지금도. 남들하고 비교하면. 그렇다고 남들이랑 같이 밥 먹는다고 난 빨리 안 먹어. 내가 제일 늦게 먹더라도 상관없어요. 아니 같이 밥 먹으러 가가지고 밥 먹는데 뭐 밥 먹는 속도까지 맞춰줘야 돼? 그럼 빨리 먹는 사람한테 같이 속도 맞추게 나한테 맞춰라고 말하면은 아유 뭐 그렇게 못 먹는다고 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 뭐. 근데 그렇게 먹으면 하나 확실한 건 살이 절대 안 쪄요. 찔래야 찔 수가 없어. 내 인생 최대로 찔래야 찔 수가 없어. 시리 말고. 내 인생 최고로 말랐던 시기이기도 해요. 키 한 171, 2 왔다 갔다 그 정도? 키가 왔다 갔다가 아니지. 아니 너 아니라고. 키 170 한 1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고등학생 때니까 171. 몸무게 55kg, 4kg 왔다 갔다. 54, 5 왔다 갔다. 내 인생 최고로 말랐을 때 그때가. 지금은 돼지가 되었다. 떼굴떼굴 돼지다. 뭐 어떻게 뭐 얘기하면서 결국에 다 먹었네요. 어떻게 다 먹었다. 이로써 저녁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또 너무 좋잖아. 오늘 날씨가 조금 꾸지다. 흐리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맑고 막 화창하고 막 이런 느낌도 아니고. 꾸죠. 날씨가 굉장히 꾸지네요 오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씨 중 하나예요. 비가 올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막 내릴 것 같지도 않고 내리지는 않고 날씬 꾸질꾸질하고 그럼 기압이 점점 떨어지면서
나의 텐션과 저기압, 원래 저혈압이기 때문에 기압이 떨어지면 몸의 모든 것이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굉장히 싫어하는 날씨입니다. 이럴 땐 커피를 좀 마셔야 돼요. 이런 날은 많이 마실 수도 있어. 일단 밥을 먹었으니까 눅눅님 어서 오세요.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눅눅님 항상 오는 타이밍이 좀 애매해. 내가 방종하기 좀 전에 오거나 지금은 커피 한 잔 좀 타오고 화장실도 갔다 올게요. 잠깐 다녀올게요. 말하려고 딱 하는 타이밍이 왔어. 지금 방종은 아니에요. 방종은 아니고 지금 밥을 지금 막 다 먹어가지고 밥 먹은 거 정리하고 커피 타오고 화장실도 들렸다. 이제 이러고 잠깐 다녀올게요라고 말을 하려고 딱 하는 타이밍이 오셨어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은 거 좀 정리하고 커피도 타오고 화장실도 들리고 그러고 잠깐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갔다 올게요. 나 분명히 음악을 틀어놓고 갔는데 왜 음악이 꺼졌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무슨 일이지? 나 음악을 켜놓고 갔는데 이상하다. 제대로 확인을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조용히 했겠네요. 미안합니다. 날씨가 너무 꾸지다. 오늘 텐션이 훅 떨어지는 이유가 있구만. 자, 오늘도 여전히 엔더 릴리스를 플레이를 하면서 오늘 안에 사실 끝내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들죠.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엔더 릴리스 플레이를 하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해보는 거죠. 오늘도 대충 6시 정도까지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보면서 게임 플레이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안에 끝내고 싶었는데 못 끝낼 것 같아 느낌이. 일단 화면 좀 바꿀게요. 오케이.